안녕하세요. 미리보는 통합과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전환에 대한 문제를 한번 오늘은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태양에너지의 생성에 대해서 했는데 태양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태양의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의 초고온으로 있고 플라즈마 상태로 하고 있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매우 활발하게 움직인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핵 반응 후의 질량의 합이 핵 반응 전 질량의 합보다 줄어드는데 이때 질량 차이를 얘기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분이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한 것이다 했었죠. 근데 그 에너지는 어떻게 질량 차이가 질량 결손이 될 때 n만큼 있을 때 빛의 제곱만큼을 곱한 것만큼 에너지가 발생하더라. 이런 얘기해서 요 태양을 이렇게 인식을 하라.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이렇게 해봤던 것이죠. 요것들하고 요것들을 비교했을 때 질량 차이가 난다. 요것의 질량이 4.0320이면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을 때는 4.0015만큼. 그래서 질량 결손이 얼마큼 있었느냐? 0.0305만큼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이걸 빼보면 0.035. 이때 줄어든 질량이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때 에너지가 질량 결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에너지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로 방출된 것이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다 는 얘기죠. 그러니까 태양 내부에서는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기 순환하는데 이 적도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에너지가 과잉인 상태고 극지방에서는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아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인데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에 있던 에너지가 적도지방에 있던 에너지가 극지방으로 이동하면 하기 위해서 대기 해수가 순환을 한다는 얘기야. 그 과정에서 또 탄소도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친다. 대기 중에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올 것이고 이산화탄소와 물이 요 태양빛하고 해서 광합성에서 포도당을 만들고 그 포도당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석탄석유로 변해죠. 유해가 석탄석유로 변해서 화석연료가 되고 그것을 연소시켰을 때는 다시 이산화탄소가 와서 이렇게 탄소의 순환도 태양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에너지의 전원과 이용해서는 풍력발전, 수력발전, 태양광발전, 광합성, 자동차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태양에너지로 지금 해서 이런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 거죠. 자, 문제를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1번. 자, 지금 여기가 밑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잘 보이죠. 핵 반응 시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가 있으니까 보면서 해요. 다음은 태양과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 반응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태양 중심부는 약 1500만 켈빈인 초고온으로 되어 있고 원자가 어떤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죠?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 그래서 가볼에 들어갈 것이 이 플라즈마 상태로 있다.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 것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한다. 핵 반응 후에 질량의 합이 핵 반응 전 질량의 합보다 줄어든다는 거야. 이때 질량 차이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때 질량 차이를 질량 결손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태양에서 핵 반응은 핵 분열 반응이다. 우리가 핵발전소에서 하는 것은 핵 분열 반응을 이용하지만 태양에서 핵 반응은 핵 분열이 아니라 핵융합이죠. 누구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야. 반응이다. 그러니까 기억번은 지금 틀렸습니다. 가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운동하는 상태다. 가가 누구냐? 플라즈마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운동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정답으로 되죠. 핵 반응 시에 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흡수된다. 핵 반응을 하게 되면 핵 반응을 하면 질량 결손이 생기고, 그렇죠? 질량 결손이 생긴다. 이 질량 결손이 델타 M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의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된다는 거죠.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방출돼야지.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번만 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요. 다음 문제를 한번 맞이하기 위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다음 문제를 한번 만나볼까요? 자, 그림은 태양에너지의 생성 과정에 대한 수업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 옳게 말한 사람만을 골라봐라 이런 얘기야. 지금 태양에너지는 태양 내부에 있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갖다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우리는 요때 요거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핵융합했을 때 요거의 질량을 m-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만큼이 적다. 질량 결손이 델타 m만큼 있었으면 이것이 빛의 속도를 제곱만큼이 이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어요? 그럼 철수 얘기 한번 볼까요? 철수는 태양 에너지는 핵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렇지. 이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다. 철수는 제대로 얘기를 했어요. 영희는 뭐라고 했느냐면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태양 내부에서 수소 원자핵이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해서 헬륨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죠. 여기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민수는 뭐라고 했냐면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 1개의 질량과 같다? 아니야. 질량이 작아요. 그래서 작아서 질량 결손이 생겨서 그것만큼 질량만큼의 에너지가 발생한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민수도 잘못 언급했습니다. 철수만 지금 얘기를 제대로 한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를 맞이하기 전에 깨끗하게 또 정리하고 자, 3번 문제를 맞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림은 태양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수소 원자핵이 있을 때 수소 원자핵의 질량이 m이고 헬륨 원자핵이 m-라고 하면 질량이 수소 원자핵이 더 크다. 그래서 질량의 결손이 생겼는데 질량 결손이 이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 곱한 것이 에너지로 나타난다. 질량 결손에 해당되는 것만큼이 에너지로 변환됐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한다. 그래, 이런 것들을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아니지.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태양의 중심부에서 일어난다. 태양의 중심부의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 정도가 된다. 그렇죠? 태양의 중심부는 이만큼의 온도가 돼야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태양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반응이다. 그렇죠? 태양에서 에너지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 결손이 생기고 질량 결손이 생기는 것만큼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때 다음 문제로 계속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보면 그림은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다. 태양에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의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하고, 자, 질량을 비교하라고 그랬어. 이거를 식으로 써보면, 선생님하고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자, 4개의 수소 원자가 헬륨으로 바뀐다는 거지. 헬륨으로 바뀌는데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 이때 질량이 m이고 여기 m-라고 하면 이렇게 됐다는 거지. 이 질량 결손이 델타 m만큼 있었으면 빛의 속도만큼의 제곱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일어나는 반응 전과 후의 질량을 비교해라.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의 질량보다 더 크다.
그래서 질량 결손이 생기는데 그것이 다 어디 갔어요? 질량 결손이 생긴 그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로 전환됐다.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봐볼까요? 5번이죠. 5번. 자, 문제를 보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은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태양은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구성된 항성으로 태양 중심부에서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전환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핵융합 반응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반응식 써봤는데 자, 이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지. 얘네들이 뭐가 만들어진다고? 헬륨이 만들어지고 이때 에너지가 나온다. 근데 에너지가 얼마큼 나와? 질량이 m이고 이게 m-이라고 하면 이 질량이 크다. 반응이 일어나서 질량 결손이 생겼잖아. 델타 m만큼의. 그럼 빛의 속도를 제곱을 곱한 것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돼 나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에너지가 방출돼 나온다. 그래서 옳은 걸 고르래요. 핵융합 반응은 실온에 아니지 태양 중심부에서 일어나요. 태양 중심부. 여기 태양 중심부는 온도가 1500만 켈빈 온도 정도를 유지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잘못됐네요. 기억에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핵의 1개의 질량과 같다고? 그렇지 않죠. 헬륨 원자 4개의 질량은 헬륨 원자 1개보다 질량이 크다. 그래야 돼요. 같은 것이 아니라 질량이 크다.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 명제. 니은에서 감소한 질량이 델타 m이라면 전환된 에너지는 그것의 빛의 속도의 제곱과 같다. 그렇죠? 빛의 속도 제곱 델타 mc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됐죠, 여러분들? 자, 6번 문제 지우고 문제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판사했던 내용을 좀 지우고 같이 가겠습니다. 자, 2016년에 몇 월 며칠 날 어느 신문에 기재된 기사 일부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한번 골라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인공태양이 있대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게 한다. 핵융합 반응이 인공태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하려면 태양 중심부의 온도인 1500만 켈빈 온도 정도를 유지했겠지. 들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었대. 플라즈마 상태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했는데 만들어 이를 강력한 자기장으로 가둔 채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핵융합 반응의 에너지는 연료가 거의 무한한 대용량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 핵융합 반응 하는데 이 에너지가 뭐야? 수소죠, 수소. 그렇죠? 수소. 자, 기억은 했어요. 핵융합 반응은 지상에서 반응이 가능하므로 실온에서 반응한다? 아니야. 잘못됐지? 1500만 켈빈 온도. 실온이라고 하는 것은 25도씨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온이라는 것은. 니은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되어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다. 니은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그렇죠? 니은은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 플라즈마 상태를 잘 설명했죠. 디귿은 그 연료가 석유나 석탄 가지고 핵융합 반응하느냐? 그런 게 아니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자, 7번 한번 보면 그림은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에너지 흡수량과 지구 복사에너지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화살표의 길이는
복사 에너지의 양을 나타낸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 복사 에너지 했죠? 태양 복사 에너지는 우리가 흡수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방출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방출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자, 여기도 방출하는 것보다는 흡수하는 것이 많게 화살표를 좀 이렇게 좀 표시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슷하게 돼 있지만 여기에서는 과잉으로 간다. 그런데 에너지가 과잉이라는 것이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거지. 에너지의 평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이동해요. 왜 이동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동한다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데? 대기나 해수가 이동을 시켜주는 거죠. 대기나 해수가 에너지를 적도지방의 에너지를 극지방으로 이동해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걸 골라라 해서 극에서 에너지가 남고 적도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 거꾸로 얘기했지. 그렇지? 에너지가 여기서는 과잉이고 이쪽에서 극지방에서 부족하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량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태양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흡수하는 것이 적어진다는 얘기지. 그렇죠? 적어지니까 극쪽에서는 과잉이었지만 극지방에 갈 때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표현됐잖아. 우유도에 따른 에너지는 불균형은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된다. 대기하고 해수의 순환으로 이걸 순환이라고 하고 이것들의 순환으로 해소한다. 평형 상태. 에너지가 부족하고 과잉했던 것이 이렇게 순환을 통해서 순환해서 평형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불균형이 대기와 해수의 순환으로 해소된다. 했으니까 이건 참이 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8번.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태양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에서 물질순환을 일으킨다. 그렇지. 불균형이었잖아요. 적도지방은 과잉이고 극지방은 부족해서 그것이 해수와 대기를 통해서 이렇게 순환에 의해서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지구에서 에너지 순환을 일으킨다. 그런 것이고 지구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유지시키는데 태양 에너지가 없어서는 우리 못 살죠. 광합성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렇죠. 지표면에 따라서 흡수되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 그렇죠. 지표면이 뭐 바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수풀 속에 있느냐, 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의 양이 다르겠지.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태양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약 80억 분의 1 정도 된다라고 해요. 80억 분의 1, 10분의 1이면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에너지가. 그렇죠? 근데 다 살 수가 없다. 80분의 20억 분의 1, 80억이 아니라 20억 분의 1 정도 에너지가 오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태양 에너지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 교과서를 좀 읽어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좀 또 필요합니다. 자, 9번 한번 보면 지구에 도달한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면서 생기는 현상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전환되는 거. 지진이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길까요? 지구 내부 에너지죠.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거 지진은 아니에요. 기상현상은 뭐야? 태양에서 기상현상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런 거죠. 그럼 대기 중에 있던 물이 증발해서 태양 에너지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눈이나 비의 형태로 떨어지는 그런 것들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변환됐다. 해수의 순환 이것도 마찬가지죠. 해수의 순환도 아까 적도지방과 극지방의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적도에 과잉된 에너지를 해수를 통해서 극지방으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다. 해류 되겠죠. 그다음에 식물의 광합성 당연히 빛이 태양 에너지가
광합성했다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 순환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뿐만이 아니고 니은, 디귿, 리을번이니까 여기서 4번 정답 골라주면 되겠지? 자, 됐죠? 자,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10번 보면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지구에서 일어나는 탄소 순환.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 그렇지. 화석연료가 주성분이 화석연료라고 하는 것들은 석탄이나 석유로 되어 있는 건데 탄소나 수소나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들이 연소한다.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나 물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로 배출된다. 식물의 광합성으로 탄소는 식물의 양분으로 저장된다. 여러분들 광합성 반응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빛을 만나서 뭐가 되죠? 포도당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나타난다. 뭐 개수까지 맞춰준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고 이건 포도당은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도당 그것들이 어떤 에너지 형태로 있느냐? 포도당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화학 에너지라고. 그 다음에 생명체 유해는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으면 기체 상태로 대기 중으로 분산된다. 자, 생명체 유해들이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거잖아요. 천연가스도 물론 되지만 그것들이 지하에 묻혀 있죠. 그러니까 대기 중으로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에 묻혀 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옳아요? 기억번과 니은번이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11번. 식물에 의한 광합성 작용을 나타냈대요. 광합성 작용을 나타냈다. 태양 에너지는 지구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는지를 얘기해봐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열 에너지가 아니지? 빛 에너지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것이 화학 에너지로 저장된다는 거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해서 유기양분 속에 저장한다. 유기양분이 포도당을 얘기하는 거죠. 저장한다. 유기양분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포도당 얘기하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는 무엇을 통해서? 쉽게 보면 우리들이 밥을 먹고 그것을 연소시켜야 되는데 뜨겁게 그렇게 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라고 하죠. 산소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12번.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기상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기상현상이 생기는 과정에서 태양 에너지의 전환에 의해서 형성되는 에너지가 아닌 것은 뭐 어떤 에너지냐? 기상현상, 지금 그림이 명확하지 않지만 비 내리는 모습이에요. 비 내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리는 모습. 비가 내린다는 거야. 기상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지. 기상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일어났다 하면 에너지의 전환 측면에서 봐보면 대기가 있고 대기는 또 해수는 대기는 물이 증발해서 올라간다. 증발하려면 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다음 위 쪽으로 올라간다. 이런 위치 에너지가 얘기할 수 있다. 해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넘실해서 그 에너지가 파도치고 하면서 가는 거, 그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합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 없는 것은 화학 에너지죠. 그렇죠? 화학 에너지. 대기 기상 현상에서의 화학 현상은 없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13번. 가와 나는 태양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나타냈는데 여러분들 가 그림은 어떤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까? 이거는 태양 전지를 얘기한 거야. 태양 전지를 얘기했고 얘는 뭘 이거 서해대교나 큰 다리 같은데 바람이 부는지를 알 수 없는 거, 알 수 없죠. 서해대교에서는 바람이 부는지 안 부는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향계를 놓고 바람이 엄청 세게 불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불고 있어요?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옳은 것. 가에서 태양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렇지. 이거는 태양전지, 태양광전지라고 하지. 태양광전지. 그렇죠? 반도체 얘기를 해야 돼. 빛의 태양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거지. 그렇죠? 태양전지를 얘기한 거니까 이거 맞는 얘기네요. 나에서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된다. 태양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풍향계, 바람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나의 근원 에너지는 모두 태양 에너지다. 그렇죠? 이것도 맞나요? 기억력 디귿번이 모두 다 맞는 얘기가 되겠다. 자, 여기는 그렇게 크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질 않죠. 여러분들이 책만 몇 번 읽어보면 다 이해하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포기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은 탄소 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이랬어요. 화석 연료가 연소해서 나오는 것, 물도 나오지만 탄소 순환이니까 이산화탄소 얘기할 수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이 태양 에너지라고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질 것이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이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가 저장되겠죠. 그렇죠? 화학 에너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사체들이 땅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가 얻어지는데 여기서도 화학 에너지가 나타날 것이다. A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로 주로 화석 연료의 연소로 배출된다. 그렇죠? 이산화탄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니까. B는 광합성일 거야. 이산화탄소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광합성일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참이고요. 화석 연료는 생명체 유해가 땅속에 오랫동안 압력과 열을 받아서 생성된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얘기. 그래서 기억력 디귿번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자, 15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5번. 그림은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는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고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석탄, 식물이 땅속에 묻혀서 생성된 것이다. 그렇죠. 석유는 동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참이 된 거고.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탄소는 땅속에 저장된다. 천연가스를 연소하는 과정에서 땅속에 이제 천연가스, 탄소, 보통 이게 주성분이거든. 연소시키면 뭐가 나오겠어? CO2하고 수증기가 나온다고. 이것들이 어디로 가? 대기 중으로 가겠지. 그렇지, 보통은. 땅속에 묻혀 연소하는 과정에서 탄소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산화탄소 얘기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땅속으로 저장된다? 이게 아니잖아. 이건 잘못됐지. 풍력 발전은 태양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다. 풍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바람의 기상 현상은 태양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3이라고 해야 되겠죠.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의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그렇죠? 광합성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는 거죠. 포도당 속에 화학 에너지로 저장한다. 이제 여러분들 문제 또 몇 개가 남아 있는데요. 문제 몇 개 남아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음 단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단원은 발전과 지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복습 삼아서 한번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간 다 될 때까지 이 문제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보고 복습 시간을 좀 갖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